상상해 보십시오. 늘 믿고 찾던 슈퍼마켓에 들어갑니다. 익숙한 통로를 지나며 언제나 보던 포장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충격적인 가격표입니다. 숫자가 달라졌습니다. 2배로 뛴 가격, 매주 오르는 금액, 기본 식료품조차 손이 닿지 않는 현실. 만약 마지막까지 버티던 저렴한 가격에 보루마저 무너진다면 이제 미국 소비자는 어디로 향할 수 있을까요? 수년 동안 코스트코는 중산층의 마지막 요새라고 불렸습니다. 이 체인은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경제적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격 정책으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며칠 사이 그 신화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호는 너무도 단순한 것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밀가루입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 킬로그램 2개짜리 포장은 $7 남짓이었습니다. 지금은 $15를 훌쩍 넘어섭니다. 어떤 주에서는 무려 $70에 육박합니다. 포장은 그대로입니다. 제품에 아무것도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 가격표와 그 가격이 말해주는 현실입니다. 이 급등은 예상치 못한 가뭄 때문도 흉작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뿌리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 갈등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캐나다산 밀은 안정적인 공급원 역할을 했습니다. 깨끗하고 믿을만하며 저렴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와 오타와의 보복 조치로 인해 이 흐름은 하루아침에 막혔습니다. 수입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호주와 유럽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멀고 비싸며 불안정한 시장입니다. 결과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밀가루 부족, 치솟는 가격, 그리고 뿌리 깊은 생활 습관을 포기해야 하는 가족들. 일요일마다 빵을 구워 온 주부는 이제 제빵 코너를 외면합니다. 주당 50포대씩 사들이던 작은 도로변 식당은 달마다 적자를 기록합니다. 손주들에게 늘 과자를 구워주던 할아버지는 이제 공장에서 찍어낸 과자를 사서 건넵니다. 이런 장면들은 그 자체로 뉴스 헤드라인에 오르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가 모여 만들어내는 것은 변화하는 미국의 얼굴입니다. 적게 사는 사람에겐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으로 사야 하는 이들에게는 달러 한 장이 치명적입니다. 안정된 가격에 기대어 사업을 세웠던 빵집, 피자 가게, 작은 카페들은 이제 직원 해고, 메뉴 축소, 심지어 폐업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가족의 저녁 식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사회 전체를 흔듭니다. 일자리를 없애고 거리를 침묵하게 만들며 진열대를 비웁니다. 그리고 상처는 경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화의 영역까지 파고듭니다. 집에서 굽던 빵, 전통 디저트, 함께 요리하는 습관에는 기억과 정체성, 소속감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작은 행위들이 사라질 때 사회가 식탁에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식도 변합니다. 코스트코의 통로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소란도 없고 자리를 두고 다투는 손님도 없으며 품절이라는 붉은 팻말도 보이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민의 식탁을 지켜온 닭고기가 이제는 불확실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kg짜리 한 봉지가 불과 $10도 되지 않던 시절에서 이제는 전국 여러 지역에서 $16를 넘어섰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 작은 변화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미 흔들리던 가게 예산을 무너뜨리는 충격입니다. 닭고기가 양계장에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생물학적 위기도 조류 전염병도 없습니다. 생산 라인은 여전히 가동 중이고 도축장은 멈추지 않았으며 수요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닭고기를 비싸게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인들입니다. 겹겹이 쌓인 비용이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된 것입니다. 올해 초부터 포장에 쓰이는 강철과 알루미늄에는 50%를 넘는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냉동 창고를 가동하기 위한 정의는 에너지 부문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운송과 보관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임금도 이미 포화된 시장에서 일손을 확보하기 위해 인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비자가 계산대 앞에서 마주하는 최종 가격은 거대한 빙산의 꼭지점일 뿐입니다. 많은 가정이 닭고기 구매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어떤 가정은 통조림 콩이나 수입 두부로 대체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예 동물성 단백질을 끊고 값싼 탄수화물로 끼니를 버팁니다. 그러나 그 파장은 집안의 식탁을 넘어섭니다. 닭고기를 중심으로 저렴한 메뉴를 구성하던 작은 식당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비용을 그대로 손님에게 전가하면 단골을 잃고, 그렇다고 포션을 줄이면 주방 안에서만 숨길 수 있는 위기가 됩니다. 결국 대중적인 식당에서 치킨 파르메지아나 한 접시가 $20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식사의 변화가 아니라 공동체적 정체성이 무너지는 신호입니다.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한 간단한 대체식으로 여겨졌던 닭고기, 소시지도 가게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매주 가격이 오릅니다. 이 센트, 저 센트가 쌓여 어느새 4달도 안 되는 사이에 30%가 넘는 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요란한 소식도 신문 한 면의 기사도 없이 오직 위로만 치솟는 곡선이 수백만 명의 일상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 의문이 떠오릅니다. 미국 사회는 지금 문화적 선택이 아닌 경제적 붕괴로 강요당하는 새로운 식습관으로 서서히 밀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계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은 명확합니다. 이는 가정의 계획 부족 때문이 아니라 모든 새로운 비용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 흐름이 장기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이 닭고기가 노동계층 일부에게 사치품으로 변한다면 그것은 현재 경제 모델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계절적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변환입니다. 한때 미국 슈퍼마켓과 동일시되던 풍요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에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 헬스장에서 운동하며 단백질 식단을 지키던 젊은이들이 강제로 적응한 새로운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닭고기를 즉석 라면으로 바꾸고 단백질 쉐이크를 끊고 끼니를 줄였습니다. 의사들은 중장기적으로 영양결핍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영양사들은 불균형한 식단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었다고 보고합니다. 피라미드의 가장 밑바닥 농촌과 작은 마을에서는 변화가 더욱 가혹합니다. 학교 급식 조리사들은 고기와 우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단백질을 줄이고 밀가루 위주의 메뉴로 어린이 식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세대적 충격입니다.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비싼 닭고기는 소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품 산업 전체의 시한폭탄입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소비는 위축되고 시장에 대한 신뢰는 약화됩니다. 대형 유가공업체들은 이미 특정 지역에서 수요 감소를 체감하며 구조 조정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급망이 규모를 잃으면 비용은 더 오릅니다. 결국 일시적 가격 조정으로 보였던 것이 끝없는 상승의 소용돌이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톨레도, 일리노이주의 퍼리아 같은 중간 규모 도시의 거리에서 장을 보는 일상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장을 보며 카트를 가득 채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던 주부는 이제 하나하나의 품목을 사치품처럼 계산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자동적으로 집어들던 물건들이 이제는 신중한 선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격 위기의 충격은 식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강의 문턱까지 닥쳐옵니다. 특별한 식단이 필요한 환자들은 강제로 선택을 바꿔야 합니다. 심장 전문의들이 균형 잡힌 심장을 위해 올리브유를 권하지만 고정된 연금으로 살아가는 은퇴자들은 더 저렴하지만 건강에는 덜 이로운 옥수수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미 콜레스테롤과 고혈압 환자가 늘어날 위험을 경고합니다. 약국에서도 변화는 뚜렷합니다. 언제나 코스트코 입구 근처에 있던 건강보조제 코너가 한산해졌습니다. 불과 $12 남짓이던 비타민 한 병은 이제 많은 지역에서 $25를 훌쩍 넘어갑니다.
칼슘, 마그네슘, 콜라겐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복용량을 줄이고 강역을 늘리고 임시 방편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매일 먹던 캡슐을 이틀에 한 번으로 바꿔버립니다. 처음에는 몸이 눈치채지 못하지만 효과는 서서히 쌓여갑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피할 수 있었던 질병에 더 취약한 노인 세대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68살의 한 미망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항상 세심하게 식단을 관리해왔습니다. 한정된 연금으로는 한 푼이 아쉽습니다. 그녀는 올리브유와 비타민을 보관하던 선반을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2병을 사서 몇 달은 썼어요. 이제는 1년에 한 번 세일할 때만 삽니다. 비타민은 아예 포기했죠. 과일로 보충하려 하지만 늘 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녀의 말은 수천 명이 공유하는 현실을 드러냅니다. 이는 단순히 먹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병에 걸려도 예방할 수 없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뉴저지에서는 42살의 트럭 운전사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위기는 일상과 직결됩니다. 커피는 언제나 길 위의 동반자였습니다. 볶은 원두 한 봉지는 늘 예산에 포함된 항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번 계산대 앞에서 고민이 됩니다. 나는 커피 없이는 운전 못해요. 그래서 다른 걸 줄이죠. 도시락에 음식을 덜 싸오고 집에는 우유를 덜 사요. 하지만 커피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의 고백은 어떤 습관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보여줍니다. 가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아도 쉽게 버릴 수 없는 삶의 일부. 이는 단순히 지갑을 조이는 위기가 아니라 심리에까지 파고드는 문제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을 연쇄 효과로 설명합니다. 가정의 소비 습관이 변하면 영향은 곧바로 작은 사업체에 닿습니다. 닭고기 요리를 덜 팔게 된 식당은 밀가루 포대를 덜 사게 됩니다. 지역 공급업자는 규모의 이점을 잃습니다. 그 공급자에게 기대온 농부는 타격을 받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최종 소비자만이 아니라 전체 사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점은 이 흐름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중산층은 언제까지 이런 새로운 비용을 버틸 수 있을까요? 집에서 요리하는 것이 외식보다 더 비싸진 현실은 한 나라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가격 인상에 가장 강했던 유통망조차 압박을 견디지 못한다면 안정된 미래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슈퍼마켓의 통로마다 메아리 치며 수백만 가정의 불안으로 새우며들고 있습니다. 이 내러티브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위기가 단순히 진열대를 넘어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정치의 영역에 도달하고 문화의 장으로 새우며들며 한 민족의 정체성 깊숙이 파고듭니다.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질 때 가장 큰 위험은 상실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조용한 수용이 등장하고 그것과 함께 사회의 요구 없는 미래가 결정될 위험이 생깁니다. 단순한 닭고기 한 봉지의 값은 세계적 차원에서 보자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반복되면 한 나라 전체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 현실은 단순히 비어있는 진열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 선택, 국제조약, 국경을 넘어선 권력 다툼의 산물입니다. 워싱턴, 오타와, 베이징, 브뤼셀에서 내려진 결정들은 곧바로 미국 시민들의 장바구니에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가 원수들은 외교의 높은 차원에서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침 식탁의 빵, 식사에 뿌리는 올리브유, 가족이 함께 나누는 커피 속에도 존재합니다. 국제 정치는 이렇게 일상적인 경험으로 전환됩니다. 이 이해를 더 깊게 하기 위해 특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균형을 형성하는 대통령들의 전기를 담은 독점 이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을 포함해 그들의 궤적 방식 그리고 결정들은 수백만 명의 일상에 직접 연결된 위기와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이미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열대에서 시작된 이 보도는 가정을 거쳐 병원을 지나 마침내 한 국가의 운명을 성찰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결말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잠시의 쉼일 뿐이며 매번의 법령, 그리고 매번의 장보기 속에서 계속 쓰여지고 있는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이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을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며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목소리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